이후 신호와 소스케는 마을로 향합니다. 신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가 수도에서 전학 온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신호는 반장인 신호부 옆에 앉게 됩니다. 신호는 두리번거리다가 찾던 소년이 반의 다른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신호부는 신호가 그 소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 소년의 이름이 아키히코라고 알려줍니다. 아키히코의 머리는 이제 하얗고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소스케와 신호는 카키아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테이는 나이든 여인으로 여관 미 전네리예언 여관 주인입니다. 신호부도 테이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수업 중 신호는 아키히코가 앉아있는 창가의 꽃들이 달라붙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신호와 소스케는 하루 동안 알게 된 사실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소스케는 테이 할머니가 산에 대해 경고했다고 신호에게 말합니다. 산이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아키히코의 집에서 그의 아버지는 아키히코의 침묵 때문에 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돌아온 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답답해합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가 섭취하는 것은 물뿐입니다. 아키히코는 어머니가 병원에 가시던 날을 떠올리며 어머니께 자신이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병을 미워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다음날 신호는 신호부에게 왜 아키히코를 혼자 두고 가려 하지 않는지 묻고 신호부는 아키히코가 혼자 있으면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호부는 일기장 방으로 가고 신호는 아키히코를 돌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앉아있는 동안 갑자기 땅에서 식물이 솟아나 아키히코를 뒤덮으려 하지만 아키히코는 자신은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식물들은 즉시 사라집니다. 그날 후에 신호와 소스케가 기차에서 만났던 중대스님이 그들이 머무는 여관에 도착합니다. 중대스님은 여관에서 소스케와 신호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그는 즉시 테이에게 아이들을 내쫓으라고 하지만 테이는 사토미의 부탁으로 그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호를 짜증나게 하려고 주다이는 집 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신호부는 불평하는 신호를 보고 주다이는 한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주다이는 여전히 그를 걱정해서 방문합니다. 곧이어 아키히코의 어머니는 아들을 집에서 만나러 병원을 나서기로 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고 이미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신호와 소스케는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호부에게 산으로 가는 길을 묻습니다. 신호는 신호부에게 산에서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고만 말합니다. 얼마 후 아키히코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뒷마당에서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는 혼자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신호, 소스케 신호부도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신호는 요즘 시기에 피지 않는 도라지꽃을 확인하러 간다고 밝힙니다. 그는 아키히코가 그때 그 꽃을 따러 갔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꽃은 기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가 꽃을 따러 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아키히코는 어머니를 마주하고 어머니를 보고서야 마침내 말을 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꽉 껴안습니다. 아키히코의 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을 품에 안습니다. 아키히코는 어머니의 병에 대해 묻고 어머니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다시 꽃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산에서 시노소스케 시노부는 그 시기에 도라지가 피어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들은 꽃들이 아주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아키히코의 몸은 어머니를 안고 먼지로 변합니다. 시노소스케 시노부는 꽃들 사이에서 아키히코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꽃들은 아키히코의 마지막 소원이 어머니께 꽃을 보내는 것이었다고 말해줍니다. 아키히코에게 일어난 일 후 신호와 다른 두 소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호부는 잠이 들었지만 그 이후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신호와 소스케는 그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린 후 황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신호부는 이제 일주일 넘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어나고 가장 먼저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추다이와 태에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신호부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자는 것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잔 것은 처음입니다. 신호부가 아키히코의 안부를 묻자 주다이는 그가 매장되었다고 말합니다. 신호부는 온천에 목욕하러 방을 나섭니다. 거기서 신호가 이미 목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주일 만에 목욕을 하게 된 신호부는 드디어 행복해합니다. 대화 중 신호는
여학생들에게서 시노부도 아키히코처럼 한때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시노부는 이를 확인하며 자신이 사실 22살이라고 말합니다. 시노부가 아직 아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6살 때 산에서 길을 잃었고 10년 후 주다이가 그를 찾았습니다. 시노부는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시노는 시노부의 몸에도 자신들과 같은 낙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아오는 숲에서 탱구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결계를 해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노는 소스케에게 시노부의 팔에 있는 낙인을 보았지만 보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알립니다. 그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물었고 시노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늦게 주다이는 시노에게 산속에 불쌍한 아이들을 납치하는 탱구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알립니다. 이 아이들은 고통스러워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시노부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데려가졌습니다. 16년 전 그의 어머니가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후에 추다이가 그를 찾아 다른 세계의 기억을 봉인했습니다. 탱객에 잡혀갔지만 추다이가 그를 되찾았습니다. 탱구는 사실상 시노부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날 밤 시노부는 이상한 꿈에서 깨어나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추다이 시노 그리고 소스케는 그가 새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츠메라는 영혼의 유니콘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보입니다. 탱구가 나타나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시노부를 데려갑니다. 탱구는 인간들에게 버려진 자신을 키웠다며 시노부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추다이 소스케 그리고 시노는 탱구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시노부는 산에서 기억처럼 보이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카게츠이라는 탱구가 자신의 형 하즈키에게 시노부가 이제 자신의 아들이며 그를 보호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카게츠는 이미 시노부에게 자신의 생명력의 절반을 주었습니다. 시노부는 깨어나 하즈키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노부는 그에게 카게츠의 행방을 묻고 하즈키는 카게츠이 죽었다고 밝힙니다. 시노와 소스케는 곧 산 입구에 도착하지만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라사메가 장벽을 깨뜨리려는 순간 아오가 나타납니다. 아오는 자신이 다른 인물을 띠고 왔다고 밝힙니다. 떠나기 전 그는 공주가 곧 깨어날 것이며 그들이 8개의 보석을 모으지 못하도록 자신이 막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산에서 시노부는 카게츠가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이제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카게츠가 항상 자신을 돌봐주었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추다이가 절벽에서 떨어진 후 시노와 소스케는 여관으로 돌아옵니다. 추다이는 추락에서 살아남았지만 시노와 소스케는 그를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테이는 추다이에게 시노부를 포기하라고 말한다. 시노부는 이미 텐이 언젠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테이는 자신의 딸이 항상 제멋대로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밝힌다. 그녀는 나중에 딸이 남긴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던 아이의 아버지가 텐이라고 밝혔다. 그제야 무리들은 시노부의 혈관 속에 실제로 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산으로 돌아온 하즈키는 시노부에게 카게츠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말하기로 결심한다. 그 후 하즈키는 숲에서 아오를 만난다. 두 사람은 서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오는 시노부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노리고 있으며 하즈키는 그가 보석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소스케가 시노부에게 나타나서 카게츠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시노부를 물가로 데려가고 시노부는 가만히 서 있는 카게츠를 봅니다. 의식은 없지만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오는 시노부에게 자신이 카게츠에게 준 힘을 돌려주면 카게츠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노부는 주저없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려는 순간 하즈키가 나타나 그를 막습니다. 아오는 이에 격분하여 하즈키를 공격합니다. 시노부는 칼날 사이를 뛰어넘지만 깊이 베이고 바닥에는 붉은 액체가 고인다. 그때 상처 부위가 빛나더니 거기서 보석이 떨어진다. 동시에 다른 7개의 보석도 빛나기 시작한다. 아오가 시노부와 하즈키에게 다가가지만 하즈키가 재빨리 보석을 줍는다. 아오는 탱구의 장벽을 깨는 대가로 보석을 받기로 한 약속을 어기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바람 공격을 만들어 아오를 공격한다. 이를 통해 하즈키는 시노부와 함께 도망친다. 도망친 후 아오는 카게츠를 마주하고
시노부의 몸속에 보석을 숨긴 것이 그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후에 하즈키는 시노부가 죽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력의 절반을 나눠줍니다. 시노부는 깨어나서 카게츠처럼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하즈키를 꾸짖습니다. 하즈키는 그저 평범한 부모라면 누구나 했을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시노부는 카게츠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되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카츠의 죽음에 대해 자책하지만 하즈키는 그에게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꾸짖으며 때립니다. 갑자기 그들은 산불이 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은 아오의 소행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도망치려 하지만 아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즈키가 거래를 이행해 주길 바라지만 하즈키는 거절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싸움을 벌입니다. 아오는 하즈키의 배를 찌르지만 하즈키는 아오 주변에 화염 장벽을 만들어 도망칠 시간을 벌어냅니다. 시노와 소스케도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들이 산과 불길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봅니다. 하즈키는 나츠메에게 시노부를 산에서 멀리 데려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시노부에게 보석을 건네지만 시노부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츠메는 그를 잡아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시노부는 나츠메와 계속 싸우다가 결국 하늘에서 떨어진다. 죽음 직전에 떨어지던 순간 그의 날개가 펴지며 부드럽게 착지한다. 하즈키는 카게츠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놓고 카게츠의 시체는 먼지로 변한다. 하즈키는 무릎을 꿇고 죽을 준비를 하지만 아오가 나타난다. 아오는 아이 때문에 자신을 약하게 만든 그를 조롱하고 하즈키는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고 말한다. 반면 시노부는 산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는 이제 그 산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며 자신의 집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불을 끄려고 바람의 힘을 사용한다. 그때 시노와 소스케가 나타납니다. 시노는 시노부에게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는 무라사메를 집어들고 비의 힘을 발휘합니다. 산의 폭우가 쏟아지고 시노부는 바람의 힘으로 물이 퍼지도록 돕습니다. 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꺼집니다. 나츠메가 나타나고 시노부가 무사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나츠메와 시노부는 하즈키를 찾기 위해 산을 오르지만 바닥에 붉은 액체 자국만 발견합니다. 시노부는 하즈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울지만 시노는 산을 지켜냈으니 그만큼의 의미가 있다며 그 말을 취소하라고 합니다. 시노부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 덕분에 산에 사는 동물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합니다. 다른 한편 아오는 하즈키의 시신을 공주에게 전달합니다. 하즈키는 이제 가게츠처럼 잠든 상태입니다. 아오는 어떤 물을 사용하여 하즈키를 치료하고 그의 기억을 지운 것 같습니다. 그는 구하려던 보석을 얻지 못했다며 한탄하지만 공주는 사토미가 8개의 보석을 모두 모을 수 없는 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가 빠져 있고 그것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시노부는 시노와 소스케를 따라 수도로 갈 결심을 합니다. 그는 아오를 추격하는데 합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시노는 이제 8개의 보석을 모두 모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산을 떠나려는 순간 소스케는 왼쪽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곧이어 세 사람은 수도에 도착합니다. 시노는 소스케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시노부가 머물 곳인 코나야 여관으로 향합니다. 소년들은 보석을 모으고 이로 인해 8마리 개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공주가 곧 깨어나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소스케의 보석이 없어진 것을 걱정하고 시노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회의 중에 다이카쿠는 소년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머리띠를 벗고 이마에 있는 눈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징그럽고 무서운 동시에 말이죠. 그는 메구를 향하고 새로 얻은 3번째 눈을 사용하여 메구를 조종합니다. 메구는 그 힘을 사용하여 자신의 곁에 있는 그림자 먹는 자들을 제거합니다. 소년들은 그 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코코노에가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 눈을 악의 눈이라고 부르며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눈은 보통 고양이에게서 온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신호와 다이카쿠는 그것이 노로의 소행일 거라고 깨닫습니다. 그는 고양이 영혼을 받았습니다. 회의 후 소스케는 신호에게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저택으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소스케가 떠나자 아사키노는 소스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신호를 찾아옵니다. 그는 신호에게 소스케에게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스케가 왼쪽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그는 왼팔에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호는 충격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더 일찍 눈치채지 못한 자신을 혐오합니다. 신호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오의 소행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소스케의 눈을 훔쳤습니다. 모든 것을 훔치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말이죠. 신호는 여관에서 도망쳐 저택으로 향합니다. 저택에서 소스케는 사토미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스케는 사토미에게 8번째 보석과 마을에 있을 때 아오를 만났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토미에게 아오가 공주가 깨어난다는 말을 했다고 알립니다. 소스케는 아오가 후세 공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사토미는 아오가 후세 공주가 아니라 다미즈사 공주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스케에게 다미즈사를 둘러싼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합니다. 다미즈사는 이웃 마을에서 그들의 땅으로 왔고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 관리가 그녀에게 아들 중 한 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고뇌에 찬 결정 끝에 막내 아들을 내주었습니다. 아들은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로써 타미즈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스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든 타미즈사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사토미는 소스케에게 언제부터 왼쪽 눈이 그렇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사토미는 아오가 더 강해질수록 소스케에게서 더 많이 빼앗아갈까봐 걱정합니다. 사토미는 신호가 이 사실을 알면 가볍게 넘기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소스케는 신호가 알기 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소스케는 사무실을 나서다 밖에서 신호를 만납니다. 신호는 그에게 눈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을 나무랍니다. 신호는 떠나 아오를 찾으려 하지만 소스케가 그를 막습니다. 소스케는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신호는 자신의 방에 있는데 치카게가 나타납니다. 그는 신호에게 아야네와 함께 있어 달라고 합니다. 아야네는 감기에 걸려 회복 중입니다. 신호는 그러겠다고 하고 아야네의 방으로 갑니다. 아야네는 하마지가 준 약 덕분에 이미 괜찮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몇 주 동안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코나미는 소스케에게 도움을 청하며 달려갑니다. 그는 피네건이 저택에 있고 오래 머물지 않도록 누군가가 그를 내쫓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스케는 도와주겠다고 하고 피네건을 설득하여 빨리 떠나도록 할 방법을 찾습니다. 한편 치카게는 방문 시간을 짧게 하고 싶다며 신호에게 이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야네의 방을 나서면서 신호는 치카게에게 아야네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을 주라고 말합니다. 아야네가 약해서 담장받기 위험할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녀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며칠은 외출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야네가 죽을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신호는 치카게의 영역을 떠나 소스케의 방으로 사과하러 간다. 그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피는 계단을 내려온다. 두 사람은 서로 스쳐 지나가고 피는 신호의 눈이 그의 어머니와 똑같다고 말한다. 이 말은 사토미가 이전에 봉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신호는 바닥에 정신을 잃는다. 그는 코나미와 소스케에게 방으로 옮겨진다. 신호는 어린 시절에 자신이 형으로 보이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실을 읊조리는 모습을 본다. 그는 눈을 뜨고 사토미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본다. 신호는 실을 읊조리기 시작하고 사토미는 빠진 가사를 채워준다. 그는 사토미가 빠진 가사를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기로 한다. 그는 사토미에게 피니 어떻게 그의 어머니를 아는지 묻기 시작한다. 사토미는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한다. 사토미는 신에게 보석이라는 그의 임무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신호는 화를 내며 소스케가 먼저라고 소스케에게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고 싶다고 말한다. 사토미는 보석이 주인을 선택하며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주인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밝힌다.
신호는 아오가 훔친 보석이 소스케 대신 그를 선택하기 시작했음을 깨닫는다. 그 순간 소스케가 복도에서 쓰러지고 그의 몸에서 점이 사라진다. 그때 아오의 몸에 낙인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을 손에 넣기 전에는 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소스케는 저택의 의무실로 옮겨집니다. 신호는 자신의 부주의로 아오가 소스케의 보석을 훔치도록 내버려둔 것을 자책합니다. 사토미는 소스케의 영혼이 서서히 저승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호는 저택에서 거리로 달려나가 아오의 행방을 찾고 보석을 되찾을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한편 코코노에는 수도에 있는 요괴의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아챕니다. 신호는 아오를 본 사람이나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리의 사람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 아오의 은신처를 안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신호를 골목으로 인도합니다. 신호는 그 여자가 요괴라는 것을 알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무엇을 할지 보고 싶어 합니다. 여자는 신호를 먹어치우려는 의도로 요괴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아사카노가 때마침 나타나 여자를 막습니다. 여자는 아사카노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녀는 수백 마리의 악귀 쥐들을 소환하여 두 사람을 애워쌉니다. 신호는 쥐를 무서워해서 놀라서 뛰쳐나가고 아사카노만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캐데가 나타나 쥐들을 처리합니다. 쥐들이 사라지자 신호는 요괴를 처리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는 검을 소환하여 여자를 없앱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신호는 캐데에게 의무의 보석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보석이 있는 곳이라면 아오도 있을 테니까요. 캐데는 어쩔 수 없이 임무를 수락합니다. 신호는 캐데의 연락을 기다리기 위해 여관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후 캐데가 보석의 위치에 대한 보고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가 말하길 모든 보석들이 현재 황도에 있다고 합니다. 즉 아오도 수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찾는 마지막 보석은 구성지역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고는 교회 주변에 이미 요괴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신호는 교회로 향하려 하지만 다이카쿠 아사카노 시노부가 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호 혼자서는 아오를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캐데는 겐파치와 코본고에게 최근 상황을 알리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겐파치와 코본고는 이 소식을 듣고 곧 교회로 향합니다. 겐파치는 캐데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합니다. 사토미 나치 도세츠 그리고 하마지는 이 사실을 곧 알게 된다. 잠시 후 신호와 먼저 온 사람들이 교회에 도착한다. 그들은 교회 지하로 내려가 인간 해골로 가득 찬 복도를 지난다. 그들이 재단에 다가가자 아오가 나타나 신호와 다른 사람들이 온 것에 대한 흥분을 드러낸다. 신호는 아오에게 보석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그는 보석이 이미 자신을 선택했고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공주가 나타난다. 신호와 다이카쿠는 그녀가 이나무라가 조각한 인형과 같은 사람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자신을 타마주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녀가 마법을 발동하자 지하실의 모든 해골들이 되살아납니다. 그룹과 언데드들 사이에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신호는 보석을 되찾기 위해 아오와 맞섭니다. 이제 교회 본부에서 피는 곧 닥칠 위험에 대비하여 장로들에게 강력한 결계를 설치할 것을 명령합니다. 장로들은 영혼들의 희생으로 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토미는 신호의 행방을 알게 되고 그는 떠나려 하지만 리리스에게 막힙니다. 피는 이미 결계가 가동되고 있으니 그를 보낼 수 없다고 알립니다. 사토미의 떠남이 장벽의 균형을 깨뜨려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옛 교회에서의 전투는 계속되고 언데드들은 끝없이 몰려듭니다. 다이카쿠는 악의 눈으로 최대한 많은 언데드를 제거하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잠시 후 겐파치와 코본고도 지하실에 합류합니다. 갑자기 하즈키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노부가 아는 하즈키가 아닙니다. 이 하즈키는 이미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시노부는 하즈키와 싸우는 것이 힘듭니다. 시노는 아오와 계속 싸웁니다. 바로 그때 더스트츠가 도착하고 토미즈사는 이것을 기다려왔기에 기뻐합니다. 그녀는 8개의 보석이 모이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설치해둔 마법 장벽을 활성화합니다. 이 마법은 그들의 몸에서 보석을 제거하고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들은 모두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소스케는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토미즈사가 보석으로 원을 만들고 소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호가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하즈키가 그를 막습니다. 토미즈사는 보석을 이용해 후세 공주를 소환하여 그녀의 힘을 흡수할 계획입니다. 신호는 간신히 일어서서 재단으로 기어갑니다. 타마는 그의 불굴의 의지에 감탄합니다. 그녀는 하즈키에게 준 것과 같은 물을 꺼내 신호에게 먹입니다. 그녀는 신호를 자신의 그릇 중 하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호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소스케의 이름을 중얼거립니다. 신호는 자아를 잃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소스케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소스케와 자신과 하마지를 항상 지켜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늘 자신이 아프고 약할 때 그들이 자신을 지켜주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체해 궁덩이에 누워있는 신호의 보석이 활성화되며 퓨즈를 소환하는 포털이 열립니다. 교회로 돌아온 사토미는 교회에 숨어있는 동안 타마가 계획을 진행하도록 내버려두면 큰 재앙이 될 거라고 핀에게 상기시킵니다. 타마가 교회로 들어오는 에너지원으로부터 힘을 얻기 시작하자 아오는 신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들어 올립니다. 신호는 눈을 뜨고 토미즈사를 보고 그녀가 자신들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퓨즈가 신호의 눈을 바라보자 신호는 소원을 빌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의 소원은 소스케를 되살리는 것이었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누워있던 소스케가 눈을 뜬다. 그 순간 타마는 후즈와 보석들을 놓치기 시작한다. 공주 후즈는 사라지고 보석들은 각각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의무의 보석 또한 아오를 주인으로 거부하고 아오의 몸에 있던 흔적은 소스케의 몸으로 옮겨간다. 소스케는 깨어나 신호가 자신을 되살린 장본인님을 알게 된다. 케데는 신호가 이 일을 위해 엄청난 힘을 썼을 거라고 말한다. 소스케는 신호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침대에서 뛰어내린다. 그는 개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낡은 교회 쪽으로 달려갑니다. 교회 안에서 타마는 아오에게 신호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지만 아오는 거절합니다. 타마는 소스케가 자신에게 반항할 것을 선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검을 겨누고 타마는 하즈키에게 아오를 제압하라고 명령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지만 사토미가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 타마의 결계를 깨뜨립니다. 모든 소년들은 즉시 자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겐파치와 코분고는 하즈키를 쫓습니다. 시노부는 신호에게 날아가 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타마는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깨닫고 후퇴하기로 결정합니다. 신호는 많은 체액을 잃었고 이것이 무라사메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붉은 액체에 대한 갈증 때문에 광폭화하기 시작합니다. 무라사메는 신호를 흡수하기 시작하고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의 모습은 도시 전체에 널리 보입니다. 코분고 겐파치 시노부는 신호가 정신을 차리도록 하려고 하지만 그는 이미 멀리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무라사메의 힘과 위력에 맞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혼란 속에서 소스케가 도착하여 친구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외칩니다. 신호는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를 들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라사메는 그를 완전히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무라사메가 소스케를 공격하지만 그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호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무라사메를 향해 걸어갑니다. 사토미와 카나메는 자신의 정령동물을 이용하여 소스케가 무라사메에게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 하지만 무라사메는 그들을 쉽게 쓰러뜨립니다. 신호는 마침내 소스케의 목소리를 듣지만 여전히 자신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소스케에게 도망치라고 자신을 두고 가라고 말하지만 소스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스케는 신호에게 자신이 그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마지에서 그를 항상 지켜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무라사메가 입을 벌려 소스케를 삼키려 하지만 신호가 크게 소리치자 이를 막고 무라사메를 제압합니다. 신호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소스케는 재빨리 그를 부축합니다. 나머지 일행들도 나타나 두 사람을 둘러싸고 신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모두가 신호의 귀환을 축하하는 와중에 아오는 조용히 일어나 떠납니다. 교회 본부에서 핀과 리리스는 무라사메가 진정되고 모든 것이 제어되었다는 안도감을 보입니다. 후에 신호는 사토미의 사무실에서 그와 다네의 도토협 점이 그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이 사토미였는지 묻지만
사토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신호는 그 사람이 사토미라는 것을 알지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또한 타마스자에 대해 묻지만 사토미는 대답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사토미는 신호에게 아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석을 찾는 임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신호는 임무 시작 이후로 전혀 진전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소스케는 그들에게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자 신호는 소스케에게 자신의 보석을 되찾겠다고 맹세합니다. 뭐 good.